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OT 간단하게 할게요. 먼저 이제 핵심 요약지 파이널 있죠? 파이널이고요. 이건 이 책은 매년 개정되는 거예요. 왜냐면 올해 봤던 시험도 이제 또 넣고 내년에 보면 또 넣고 또 넣고 해서 이 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봤던 한 10년치? 10년치 정도의 재정과 기출의 선지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재정학은 요즘 트렌드상 뭐 대단한 걸 내진 않아요. 시험 문제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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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요. 뭐 더 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선지만큼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요. 파악을 하시고, 두 번째는 자기가 그 파악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쭉 풀렸을 때 적어도 재정학이라는 게 어디에서 시작을 했고 내가 어디를 못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제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개념 설명을 할 겁니다. 책 구성을 보시면 그 표가 하나 있죠. 정말 최소한의 표를 남겨놨어요. 그거는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OX가 있는데 OX를 보실 때 절대로 답을 먼저 보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여기에는 좀 약간 비슷한 문장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문장을 제거를 할까 했거든요. 근데 제거를 하면 어차피 반복되는 건데 또 그게 또 여러분들 학습에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살려놨으니까. 아니 똑같은 문장이 또 있냐?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이게 문장이 뭐 각 구성원이냐 혹은 각 개인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다르니까. 근데 어차피 어투는 똑같으니까 어투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뭐냐면 여태까지 재정학을 물론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여기에선 요것만 나오고 여기선 요것만 나온다고 가르쳐 드렸지만 그래도 아직 넓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본 이제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기 약한 부분이 어디냐라는 걸 판단하시고. 이게 OX 같지만 계산 문제도 있어요. 계산 문제 예를 들어서 페이지를 보시면 14쪽에 11번 같은 문제는 계산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OX로 많이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계산 문제 없는 거 아니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하셔야 되고, 이건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작년에 시험 본 것까지 다 반영을 한 거예요. 다 반영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요거 끝나고 이제 우리가 시험 보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GS 하잖아요. GS 뭐 여러분들은 또 하프 모의고사 하겠지만 이제 GS랑 연계해가지고, 참고로 GS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GS를 처음 보셨잖아요. 저는 딱 시험을 내는 아주 기준이 뭐냐면 지금 현재 재정학 시험의 난이도예요. 저는 어렵게도 안 내고 쉽게도 안 내요. 딱 그거를 여러분들이 합격선을 맞으시면 여러분들 1차 재정학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만약에 지금 제가 드리는 이 GS를 잘 못 보신다, 그럼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건 하셔야 돼요. 최소한의 것들로 최소한의 난이도 딱 1차 80점 라인에 걸칠 수 있게 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OX에 있는 문장도 GS에 넣어요. 왜냐면 출제 문제를 하기 때문에 변형을 많이 해서 넣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 꼭 공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 돼야지. 지나가는 사람. 맞아, 너한테 배웠었지. 인사는 하셔야 됩니다. 서로 눈만 마주치고 가면 안 돼. 뭐 그런 사람 없었어요.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자, 파레토 효율성의 조건을 출제 난이도로 보면 얘는 한 C급 정도 되죠. C급 정도 돼요. 잘 안 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 C급이라는 건 뭐냐면 단독으로 나오지 않는다. 단독으로 나오지 않고,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이에요. 우리 이제 그 객관식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던 게 뭐였냐면, 선생님 거기 세무사 회계사 문제 이거 계산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회계사는 여기 진짜 어려워요. 왜? 계산을 다 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올까? 이게 나온다니까.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한계 대체율이라고 읽죠. 한계 대체.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불러요?
한계 기술 대체율, 그 다음에 MRT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한계 변화율. 근데 이제 한계 변화율, 한계 변화율, 한계 변환율, 한계 전환율 다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어떤 패턴으로 나오냐면 1.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은 한계 기술 대체율이 일치할 때 발생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 그래서 얘랑 바꿔 쓰는 거를 많이 내요. 바꿔 쓰는 걸 많이 내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은 한계 대체율과 한계 변화율이 같을 때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내냐면 한계 기술 대체율과 한계 변화율이 같을 때로 바꿔서 내요. 그걸 제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단어를 한글로 바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요게 가장 중요한 재정학의 패턴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레토 효율성의 한계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후생이란 게 있었다. 사회 후생. 그럼 사회 후생은 두 가지. 효율성과 공평성. 이죠? 효율성과 공평성 이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은 우리가 파레토 효율성으로 달성을 하고 공평성은 사회 후생 함수로 달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다? 파레토 효율성으로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파레토 효율성으로 사회 후생이 달성됨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걸 이제 말장난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딱 여기는 요 정도의 말장난을 출제하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 문장 잘 쓰죠. 파레토 효율적인 점들은 무수히 많다. 파레토 효율적인 점들은 무수히 많다. 왜냐면 파레토 효율성은 우리가 개인적 차원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측정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합이 커졌느냐 작아졌느냐 요 정도만 따지더라 라는 것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가 출제가 되니까 문장들 한 장 잘 기억하시고,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문제 이제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전체를 다 문제형을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도 확실히 틀린 문장을 잘 찾으시면 된다. 그럼 문제를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가봅시다. 저 되죠? 되게 간만에 5분 이상 말을 했더니 당황스러워요. 5분 이상. 격리 후 첫 강의이기 때문에. 네. 1번.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 자원 배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바람직한 상태라는 거죠. 자, 바람직한 상태는 우리가 효율성과 공평성이 모두 고려된 거예요. 바람직한 상태는 효율성과 공평성이 모두 고려된 것이다. 그러니까 파레토 효율성은 뭐만 달성한 거예요? 효율성만 달성된 거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게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파레토 효율 최적을 낳는 자원 배분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라는 거죠. 왜? 뭐의 차원에서? 사회적인 접근만 가능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파레토 기준은 두 사람의 효용을 비교할 수 있을 때 적용이 가능한 기준이다 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효용을 비교할 수 있을 때요. 물론 사람은 중요하겠죠. 다만 파레토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 재정학은
정부가 하는 거고, 정부가 하는 것은 개개인의 관심이 있어요, 전체의 관심이 있어요? 전체의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효용을 비교할 수 없더라도 전체가 커졌다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 소비에서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될 때 에지워드 상자의 한 사람이 모든 재화를 소비하는 점도 효용 가능 곡선상에 위치한다 라는 건 이거였죠. 1번이 에지워드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OA라는 사람이 있었고 OB라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가 XJ의 숫자고 얘가 YJ의 숫자였죠. 그래서 이렇게 IA와 이렇게 IB가 있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요 눈금이 있다라는 것은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상태니 얘가 와서 지금 어떻게 요렇게 IA가 오더라도 지금 B는 그대로 있지만 A가 좋아졌으니까 전체적으로 좋아진 거죠. 그래서 둘이 만나는 점이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요렇게 만나는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요게 MRS XY의 A와 MRS XY의 B가 같은 거였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면 요렇게 오게 되면 A는 지금 어때요? 하나도 소비를 못한 상태고 B는 전체를 소비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A는 효용이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효율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는 게 뭐였다? 파레토 효율성은 공평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2번 그림을 그리면 UA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1번이라고 하면 1번은 지금 모든 사람 누가 다 효용을 누리고 있어요? 누가? B가 누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1번이더라. 그 다음에 여기로 오면 이렇게 이제 2번으로 오게 되면 여긴 다 누가 누리고 있더라? A가 누리고 있더라.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근데 꼬불탕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이런 거 묻지도 않으니까. 단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더라. 어디가 효율적이에요? 둘 다 효율적이다. 그죠? 그래서 효용 가능 곡선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걸 갖고 장난질하는 게 뭐예요? 효용 가능 경계 위의 점은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효용 가능 곡선 위의 점은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한다. 맞아요, 틀려? 이건 틀렸죠? 지금 이걸 골라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 증명하고 이런 건 절대 출제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게 어디에 위치했을 때 얘가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했냐 안 했냐 이것만 잘 따져내시면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있죠? 그래서 모든 재화를 소비하는 점 여기 어디였습니까? 뭐 여기 1번이나 2번 같은 거죠. 그래서 5다. 추억을 떠올려봐요. 옛날에 재정학 처음 할 때 파레토 효율성에서 경기를 일으키던 그 시절. 근데 그렇게 막 진지한 파트는 아니니까. 자, 5번입니다. 소비 계약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는 재화의 초과 수요 혹은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화의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동시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X가 너무 좋아. 그럼 나한테는 XJ가 초과 수요고 쟤한테는 초과 공급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디예요? 이런 경우야, 이런 경우. 근데 지금 우리가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했다는 것은 필요한 만큼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 않아야 효율적이잖아요.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 후생경제학의 일정리가 뭐예요? 좀 이따 하겠지만 일정리가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면 효율적이에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그죠? 그럼 요 균형점이 잉여가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초과 공급이든 초과 수요든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뭐가 발생해요?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 효율적이라는 건 이런 후생 손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멘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021년에 나왔던 멘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 이런 단어에 대해서 당할 거 없다. 그냥 효율적이면 이런 거 없는 거야. 효율적이면 그런 거 없는 거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개인 A와 개인 B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다면 한계 대체율이 동일하므로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효용함수가 동일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런 함수가 뭘로 된 거냐면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컵 더글라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안 할게요. 네. 얼굴이 어두워졌어. 컵 더글라스라는 순간 어두워졌어. 자, 우리가 UA 얘가 이건 말로 이해하면 돼요. 얘가 이제 x 곱하기 y 함수다. 그리고 UB가 x 곱하기 y 함수다 이렇게 있다고 쳐요. 똑같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MRS XY는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MRS XY는 뭐 분의 뭐였어요? MU Y분의 MU X였어요. 그죠?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해봅시다. 자, 얘 X로 Y로 미분하면 뭐예요? X지 X. 얘 Y로 X로 미분하면 뭐예요? Y예요. 자, 이게 한계 대체율입니다. 그죠? 그냥 간단하게 그게 아니면 그냥 상수 처리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거를 보니까 이게 뭐예요? X제가 점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는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그 함수가 X0, Y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형태로 그려야지.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함수가 다 이거라고요. 왜? X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M은 어디에 기울기? 고객님들? 자, M은 어디에서 그은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라고. X제가 커지면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 근데 지금 봐봐요. 얘랑 지금 똑같지만 여기 있으면 지금 파레토 효율성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함수가 같다라고 해서 같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X다. 왜? 소비량이 조합이 맞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둘 다 함수가 똑같아도 여기 있으면 지금 함수가 똑같아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옴으로써 뭐가 되는 거다? 효율성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동일한 거는 관계가 없고 한계 대체율이 동일하니까 이거 동일하다고 이게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얘는 지금 x제의 수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함수가 동일하면 한계 대체율이 동일하므로 이건 틀렸다 라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최초의 배분점이 소비 계약 곡선상에 위치한다면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은 불가능하다. 계약 곡선이 뭐였어요? 자, 요걸 다 만족시키는 게 계약 곡선이죠. 요걸 우리가 계약 곡선이라고 부르니까. 그죠? 그럼 계약 곡선상에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8번 파레토 최적의 상태는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어떤 사람의 후생 증대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자, 파레토 열위, 파레토 우위, 파레토 개선 이렇게 쓰는 거죠. 파레토 열위에서 파레토 우위로 간다. 그래서 개선이란 건 뭐예요? 누군가의 희생 없이 누군가가 증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희생하는 사람 없이 한 명이 증가하거나 둘 다 증가하게 되면 파레토가 개선되는 거죠. 파레토 개선. 파레토는 사람 이름이니까. 자, 근데 만약에 개선이 만약에 불가능하다 라고 하면 우리가 파레토 효율성, 똑같으면 파레토 개선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죠? 단어들. 그래서 파레토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려움을 느끼면 안 돼요. 이제 뭐 이거 뭐 되게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사람 이름이다. 그냥 사람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 없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9번 모든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 상태는 모든 파레토 비효율적인 배분 상태에 비해 모든 사람에게 선호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게 이런 거였죠. 예를 들어서 UA가 있고 UB가 있었다. 그럼 이제 효용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있었다. 그럼 A라는 점에서 파레토 개선이 되려면 B만 커지거나 A만 커지거나 둘 다 커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파레토 개선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요렇게 간다 라는 거야. 그죠? 이거는 지금 뭐예요? 그래서 보상 원리고 기본적인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바깥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상 원리에서 파레토 효율성은 둘 다 늘어나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효용 가능 곡선만 가지고 할 때는 어쨌든 비효율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A가 손해를 봐요, 안 봐요? 보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상 원리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효율적인 배분 상태를 모두 좋아하느냐.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 그랬죠. 왜냐? 효율성은 무엇만 고려하는 상태였어. 효율성만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공평성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틀렸다. 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효용 가능 경계는 주어진 생산 자원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 조합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봐요. 효용 가능 경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문제가 뭐다? 효용 가능 곡선과 효용 가능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가 였어요. 그죠? 그럼 이걸 이제 뭐 포함 관계로 나타낸다면 우리가 이제 효용 가능 곡선은 뭐해서 소비만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한 거다. 그죠? 얘는 뭐였어요? 소비, 생산, 종합적인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한 효용 가능 경계의 조합이었죠. 전체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매일 장난질을 하는 게 뭐였다? 효용가는 곡선 위에 있느냐, 효용가는 경계 위에 있느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고,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고,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둘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써 있죠. 생산 자원이 완전히 고용되면 이게 뭐예요?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 경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또 중첩적인 의미를 가져요. 고용이 된다 그랬잖아. 고용이. 자, 고용이 되는데 아까도 우리가 맞아요. 소비가 다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거였어요. 잘 보세요. 자, 우리 생산으로 치면 생산은 이렇게 하는 거였죠. OX, X제가 있고 OY, Y제가 있더라. L, K가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등량곡선이 이렇게 QX가 있고 이렇게 QY가 있더라. 그러면 요거는 지금 예를 들어 얘가 10개다. 얘가 10개다. 라고 하면 요 점에서 한다 그러면 얘가 28이다. 라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XJ에는 노동이 몇 개 투입된 거예요? 2개. 자본이 몇 개? 8개. 그 다음에 우리가 YJ에는 뭐예요? K가 2개? 노동이 8개 된 거죠? 그럼 주어진 자원을 다 썼죠? 효율적이 아니에요. 뭐지? 되게 우리 관성적으로 끄떡거리지 말자. 지금 저저 8개, 4개, 고병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한 문제 한 문제 선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때요? 효율성이 지금 극복될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그러니까 고용 여부랑은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의 우리가 효용가는 경기 위 한 점을 얻는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인데, 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되게 집요한 말장난은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맞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시험 볼 때 되면 선생님 이거는 요렇게 바뀌어서 나오면 어떡하죠? 요건 요렇게 바뀌면 어떡하죠? 요 가정은 없어지면 어떡하죠? 1. 가정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왜 가정이 없어지는 순간 시험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두 번째는 문장을 바꾸지도 않아요. 잘. 왜 여러분들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왔던 패턴화된 문장들을 기억하면 되는 거지, 지금 새롭게 이 문장이 어떻게 다룰 거냐를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말장난 이거예요. 주어진 생산자원이 완전히 고용되면 효용 가능 경계 위에 한 점을 얻을 수 있다는 맞다고. 그죠? 근데 여기는 한 점을 얻는다는 건 단정지어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나오진 않지만 나온 적은 있는 문장이라고요. 이런 건. 그러니까 고용 여부와 효율성 여부는 다른 거다. 다른 거다. 그러니까 고용이 됐다고 모두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자, 12번. 이런 문장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문장. 그죠? 한계의 대체율과 한계의 기술 대체율이 일치할 때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는 거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패턴이죠. 얘가 뭘로 바꿔야 돼요? 한계 MRT로 바꿔야죠. 한계 변화율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는 거라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3번. 한계 대체율이 한계 변화율보다 크다면 소비와 생산의 조절을 통해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GS에서도 제가 냈을 거예요. 이것도. 자, 뭐냐면 한계 대체율이 한계 변화율보다 크면, 이런 뜻이죠. 그럼 얘가 만약에 5고 얘가 2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어요? mu y분의
mu x다. 얘는 mc y분의 mc x다. 그러면 얘가 5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1분의 5란 뜻이죠. 자,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y제보다 x제가 5배 좋아요,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얘가 2라는 것은 1분의 2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x제가 y제보다 비용이 2배가 든다는 걸 알아요, 라는 뜻이죠. 그럼 결론은 좋기는 5배가 좋은데 비용은 2배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x제가 뭐한타? 더 많다, 적다. 지금 적다라는 거죠. 왜냐면 많으면 나의 만족감이 뭐 하겠어? 떨어지겠죠. 그걸 우리가 좀 멋있는 말로 표현하면 한계 효용이 체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x제를 늘리고 y제를 줄이면 되겠다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별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 공식을 가지고 그냥 생각만 해보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요거. 그럼 13번은 맞아요, 틀려요? 만든 거죠. 소비와 생산의 조합을 변경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4번 파레토 최적 배분 상태는 효용 가능 경계상에서 하나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효용 가능 경계는 일종의 뭐의 역할을 하냐? 예산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만큼의 효용을 누릴 수 있는 뭔가 이 가이드를 제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나타난다는 아니겠죠. 하나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개가 나타난다. 그래서 무수히 많이 나타난다 라는 것이에요. 15번 재화의 최적 구성은 생산에 있어서 두 재화의 한계 변환율과 소비에 있어서 한계 대체율이 같을 때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번 문장하고 우리가 12번 문장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다. 여기서 집에 가서 에즈워즈 상자 그리고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마시고 제발 이 문장을 잘 기억하셔라. 예. 자, 그 다음에 16번 생산 가능 곡선의 모든 점은 생산이 파레토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우리가 소비의 파레토율성을 달성한 것을 우리가 뭐예요? 효용 가능 곡선이었죠. 효용 가능 곡선. 생산의 파레토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나오면 생산의 파레토율성이 달성됐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죠? 효율성 달성한 점이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17번 효용 가능 경계상의 각 점에서는 소비의 파레토율성만 충족된다. 자, 동그라미 주어가 뭐예요? 효용 가능 경계죠. 그러면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만이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경계는 다. 그죠? 그래서 요거 주어 구분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효용 가능 경계상의 한 점은 생산 가능 곡선의 한 점과 대응 관계가 있다 라는 거죠. 대응 관계가 있다. 자, 우리가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x 0 y였다. 그래서 이렇게 뭘 그립니까?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린다. 자,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렸다는 점에서 무엇이 달성된 거예요? MR TS LK의 x와 MR TS LK의 y, 즉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었다가 1번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점에서
생산할 수도 있고 요 점에서 생산할 수도 있고 요 점에서 생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요렇게 에지워즈 상자가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고 요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요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더라. 그죠? 그러면 A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또 계약 곡선이 만들어질 거고 얘랑 일치하는 우리가 무차별 곡선의 길이가 같은 점이 만들어질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계약 곡선이 있으면 요렇게 같은 여기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얘도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같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다 모으면 뭐가 되는 거였어요? 계약 우리가 효용 가는 경계가 되는 거였죠. 근데 참고로 지금 이걸 그려야 되는데 이거 막 집에 가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생산 가능 곡선에 있는 모든 점에서 무엇을 만들 수 있다? 에지워즈 상자를 만들 수 있다. 그거에 효율적인 점을 다 모은 그 집합체가 뭐다? 효용 가능 경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한 점과 대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19번 효용 가능 경계상의 일부 점에서만 MRX, MRTXY가 성립된다. 자, 동그라미가 효용 가능 경계는 그 점에 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뭘 달성한 거예요?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한 거죠. 그런데 일부 점이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모든 점이다 라는 것으로 체크해 줘야 되겠죠. 자, 효용 가능 경계에선 소비에 있어서 계약 곡선을 효용 가능 공간으로 옮겨 놓은 효용 가능 곡선의 포락선이다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어때요? 효용 가능 경계라는 단어가 있어요. 효용 가능 경계.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우리가 효용 가능 곡선의 포락선, 소비에 있어서 계약 곡선을 효용 공간으로 옮겨 놓은, 근데 이것도 중의적인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원칙적이라는 것은 여기다 써놔요. 우리가 종합적이 원칙적으로 맞아요. 종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효용 가능 경계, 그러니까 효용 가능 경계는 효용 가능 곡선의 종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게 답은 O로 해놨는데 이게 O로 나온 적이 있어서 그런 건데 원칙으로 말하면 얘가 소비에 있어서만이라고 하면 틀리고 소비에 있어서니까 얘가 당연히 되면 얘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맞는 거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이걸 O로 놓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나오면 이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소비만은 안 되거든. 왜? 효용 가능 경계는 모든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한 효용 가능 곡선을 모은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걸 낼 출제자는 소비에 있어서니까 얘가 달성되면 얘가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참고만 해두시고 이런 거 나오면 저랑 같이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제 대표자로 글 써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늦가기 수험생입니다. 제가 또 강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늦가기 수험생입니다. 이러면서 같이 가야 돼요. 자, 21. 효용 가능 경계는 효율과 공평을 동시에 달성시키는 점들의 궤적이다 라고 했죠. 효율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공평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재정학의 기본 시험 문제가 뭐다? 이 공평이죠. 자, 공평을 언급하는 게 언제예요? 우리한테 사회후생함수. 두 번째 언제예요? 어? 끝이야? 자, 소득 재분배. 소득 재분배 이거 뭐야 이거? 우리가 그 소득 분배 지표 있죠? 소득 분배 지표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 이거 할 때.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적 물품세예요, 소득세예요? 최적 물품세예요, 소득세예요? 소득세예요, 물품세. 램지 나왔는데 공평성 얘기하면 그냥 제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적 소득세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할 뿐 나머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공평성이 나오면 일단 의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조세가 나오기 전까지 공평성 나오면 그냥 야 제껴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5개 중에서 4개 모르겠는데 갑자기 하나가 뭔가 공평성을 고려한데 직격 가. 그럼 가면 돼요. 아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를 수 있어요. 다 그렇게 골라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1번을 읽었어. 지문 1번 2번 읽었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물론 수업을 쭉 끝까지 들었던 친구들은 찾아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재정학에는 1번부터 15번까지는 힘을 준다. 올해 우리 신경 썼어. 그러면 26번부터는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합격을 시킨다.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공평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일단 의심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했을 때 여러분들하고 지금 했지만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지금 효율성의 조건, 소비, 생산, 그 다음에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의 조건과 두 번째가 효용 가능 경계의 의미, 요 2가지 정도 보시면 돼요. 그 2가지만 잘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서 힘 많이 안 빼셔도 돼요. 그런 파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생경제학의 일정리, 이정리죠.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일정리, 이정리에 대해서 출제를 하는데 우리가 보는 시험은 뭐예요? 객관식. 객관식이니까 어디에 포인트를 낮춰야 되냐? 자, 첫 번째, 시장 실패 요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시장 실패 요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존재한다면 이런 거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경쟁 균형이죠. 그럼 이건 똑같은 말이 뭐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파레토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얘는 이제 결국 뭐예요? 우리가 시장 원리에 맡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원리. 그 말은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라는 단어로 됩니다. 단독으로도 안 되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파레토 효율성과 같이 묶어서 내는 애도 단독으로 나오거나 그런 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생경제학의 이정리에서 우리가 개인들의 선호가 연속적이고 강단조성 및 볼록성을 충족하면이죠. 그러면 여기 강단조성의 뜻이 뭐였어요? more is better. 많이 할수록 좋아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속적이다 라는 것은 미분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강단조성은 more is better고 볼록성이 뭐냐면 골고루 소비한다 이런 뜻이에요. 골고루 소비한다. 극단적 소비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강단조성, 볼록성, 연속성 이런 단어가 있죠. 그럼 우리한테 내는 건 여기 볼록성 있어요? 없어요? 없고 여기 볼록성 있죠?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얘는 볼록성이 없고 얘는 볼록성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어때요? 지금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이 정리는 효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공평성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소득 분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가끔 물어보는 게 얘는 뭐예요? 가격 체계의 변화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가격 체계의 변화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자, 정리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다? 후생경제학의 일정리는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 효율적이에요. 이런 뜻이고, 후생경제학의 이정리는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효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공평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요 2가지의 멘트를 가지고 내는데 여러분은 이걸 다 외우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을 찾아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네. 여기
8번까지는 풀고 잠깐 쉴게요. 네. 자, 1번. 파레토 효율적인 완전 경쟁 시장에서 평균 수익과 한계 비용 일치한다. 이것도 이제 가끔 내는데, 자, 이제 기억을 해봅시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 다음에 독점 시장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윤 극대화 조건이란 게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영어로 써드렸지만 여러분들은 한글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윤 극대화 조건은 뭐였어요? MR과 MC가 같은 거잖아. 그럼 MR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한계 수입. MC를 뭐라고 합니까? 한계 비용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P 이꼴 MR이죠. P 이꼴 MR. 그죠? 독점 시장은 P와 MR 중에서 누가 크다? P가 크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윤 극대화 조건을 더하면 얘는 뭐가 돼요? 여기가 이제 MC가 되는 거잖아. 얘도 MC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P 이꼴 MC가 나오면 완전 경쟁 시장. 그죠? P 이꼴 MC. 그럼 얘는 P하고 MC 중에서도 이렇게 큽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죠. 이게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의 구조.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어디서 더 해야 돼요? 조세에서 다시 하겠지만, 요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죠. 그러면 MR이 우리가 가격이잖아요. 근데 요새 가끔 이런 거 나온다고. 평균 수입이란 단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 수입이 뭐냐? 평균 수입이 여기다 쓸까요? 헷갈리시니까. 자, 평균 수입은 우리가 총 수입을 수량으로 나눈 거다. 그죠? 그럼 총 수입이 뭡니까? P 곱하기 Q죠? 수량이 뭡니까? Q죠? 약분하는 거야. 그럼 평균 수입은 결국 뭐예요? 가격입니다. 가격. 그러면 얘는 이제 뭐예요? 얘가 이제 AR이 되는 거지. 얘도 AR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거 못 돼. 뭐 AR과 MC가 같은 것도 되는 거지 그냥. 얘도 AR이 MC보다 큰 것도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평균 비용 있죠? 평균 비용. 자, 평균 비용 있지 않습니까? 평균 비용은 뭐예요? AC지 AC. 에버러지 코스트죠. 그럼 얘는 결국 뭐예요? 그냥 TC를 Q로 나온 거야. 그럼 여러분들한테 평균 수입을, 평균 비용을 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들은 재정학은 없다고. 이제 요거 언제 쓰냐면 완전 경쟁 시장에 장기 균형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뭐 여러분들하고 그런 거 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만 이걸 왜 해드렸냐면 우리가 뭐 가격, 한계 수입, 한계 비용인데 배웠다. 갑자기 평균 수입 뭐냐? 이러시지 말라고. 다 이제 우리가 쓰는 단어는 다 쓴 거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파레토 효율적인 완전 경쟁 상태에서 평균 수입이 뭐였어요? P죠. AR이지만 P잖아. 그 한계 비용이 일치한다. 맞아 틀려? 맞는 거죠. 출제된 적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파레토 효율 상태의 완전 경쟁 시장에서 시장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한다. 그래서 효율 상태인 완전 경쟁 시장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한다. 설명해 드렸고. 세 번째,
생산 요소의 효율성은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달성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그냥 외우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왜 달성되냐면 우리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든 등량 곡선과 등비용선이 만나든 우리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얘가 뭐기 때문에 가격 수용자기 때문이다. 알았어요. 설명해 줄게요. 표정이 너무 어두워. 네. 뭐 출제되진 않는데 뭐 가끔 물어보니까 이게 증명할 때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자, 이거였어요. 자, 생산에서의 파레토 효율성. 생산 MRTS LK의 X와 MRTS LK의 Y예요. 자, 증명은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증명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거였죠. 얘가 우리가 뭐라고 했다. 등량 곡선의 기울기였다. 등량 곡선의 기울기였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은 이런 논리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가격 수용자입니다. 개별 기업들이 힘이 없으니까 시장에서 주어진 게 W와 R. W가 뭐였어요? 노동의 가격인 임금, 웨이지. R, 자본의 가격, 이자율이었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이고 얘가 20이다. 그럼 모든 기업은 노동자를 10으로 사야 되는 거고 자본은 20에 사야 되는 거다. 그게 완전 경쟁시장의 정의였어요. 왜? 시장에서 주어진 걸 우리는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요거의 비율이 R분의 W가 뭐였어요? 등비용선의 기울기예요. 등비용선. 그래서 등비용선의 기울기니까 등비용선은 TC는 WL 플러스 R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때요? 다시 바꾸면 K는 마이너스 R분의 W L 플러스 우리가 R분의 TC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 그럼 기울기는 뭐 똑같으니까 얘가 만약에 2분의 1이면 얘는 이 정도를 가지고 얘는 이 정도로 가는 거죠. 어느 게 대기업이야? 얘가 대기업이죠. 하지만 어쨌든 접하는 것이 뭐야 돼? 접하는 것이 기울기가 돼야 되니까 둘의 무차별 등량 곡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을 하는 건데, 자, 여러분 3, 4번은 묶어서 기억하세요. 묶어서. 증명 같은 거 안 해도 돼. 더 묶어서 기억하세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이면 소비든 생산이든 다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다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후생경제학의 일정리였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증명을 다 해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시험 문제 요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평균 비용을 집어넣으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 우리 아까 다 썼지만 평균 수입은 가격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 수입은 괜찮은데 평균 비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평균 비용이 나오면 오답일 확률이 90%입니다. 평균 비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오답일 확률이 90%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3번, 4번이죠. 그래서 생산자 간 생산 요소의 효율성은 모든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면 달성된다. 4번 소비자 간 재화 배분의 효율성은 모든 상품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면 달성된다. 이 정도입니다. 자, 넘기기 전에 여기서 잠깐 쉴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다. 아까 파레토 효율성의 정의 있죠. 정말로 말씀드리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파기보다는 아직도 MRS, MRTS, MRT를 공포를 가지시면 안 돼. 한글로 바꿔서 문장을 기억하려고 해야 된다. 두 번째, 효용 가능 경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좀 해보셔라. 라는 거고, 후생경제학의 이 정리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